네, 지난주 YTN의 쓰레기 대란에 대해서 7편에 걸쳐 현 상황과 문제점, 대안 등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당장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이 부족한데 코로나19로 플라스틱 쓰레기마저 쏟아져 나오면서 쓰레기 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박기환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자,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쓰레기 대란 좀 어느 정도 상황이길래 이렇게 우려가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모두 막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생활 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 할 것 없이 처리 방법은 모두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재활용과 소각, 매립인데 세 방법 모두 처리의 한계가 온 겁니다. 우선 매립을 살펴보면요. 재활용과 소각이 되지 않은 쓰레기를 그대로 땅에 묻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함께 사용하는 수도권 매립지 수명이 오는 2025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매년 매립되는 폐기물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매립장 수명은 줄고 있는데 대체 부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인천이 지난해 현재 매립지 추가 사용은 안 된다고 먼저 선을 그으면서 환경부가 지난주 수도권 매립장 후보지 공모를 내기도 했는데요. 인근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조건을 따져보면 쉽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 때문에 당장 이 생활 폐기물 수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있는 매립지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지자체들이 생활 폐기물 배출을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2018년 매립량 기준으로 10% 감축을 약속했는데 58곳 가운데 43곳은 총량을 넘는 쓰레기를 매립했습니다. 또 포천과 화성의 경우 기준의 12배, 7배나 기준을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약속에 따라서 초과 수수료는 물론이고 매립지 반입 금지 5일 조치가 내려질 예정인데요. 해당 지자체들은 민간 소각장 등에 보내는 걸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실 이미 소각장들이 포화된 상태라서 닷새 동안 집 앞에 쓰레기가 그대로 쌓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상반기 중에 반입 금지 조치를 지자체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자, 매립을 그냥 규제하기만 할 수 없을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환경부는 지난해 매립을 제한하는 대신에 소각장을 늘려야 한다는 해답을 내놨습니다. 환경 오염 우려와 매립지 선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실제로 수도권에서 공공소각장 건설이 시작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매립지와 마찬가지로 부지 선정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과 지자체 사이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천은 우선 소각장 예정지 4곳을 발표했는데 해당 구청들이 즉각 반발하면서 지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경기도는 기초 지자체들이 각자 소각장을 짓고는 있지만 주민들 반발 때문에 진행이 더딘 상황이라서 신도시 부지에 소각장을 넣을 예정입니다. 서울이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 2019년 2번에 걸쳐서 소각장 부지 공모를 냈는데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고 용역 조사를 거쳐서 올 여름쯤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매립과 소각 모두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데 그렇다면 재활용 쓰레기 문제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리 국민의 재활용 노력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생활 폐기물의 60% 이상이 재활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재활용 쓰레기 가운데 절반 정도만이 재활용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만 놓고 보면 고작 23%에 불과하다는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네, 제가 몇 가지 플라스틱 제품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네. 혹시 앵커님 이 가운데 좀 어떤 게 실제 재활용으로서 저희가 재생 원료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 상태로 버렸을 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예. 박 의원은 그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집에서 제가 재활용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 투명이나 이런 건 좀 잘 되고 색깔이 들어가거나 뭐 다른 거는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정도로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정도는 굉장히 훌륭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YTN 취재진이 실제로 재활용 선별장과 고물상 등에 나가봤는데 이처럼 이제 여러 가지 플라스틱 색깔이 섞여 있는 경우, 그러니까 뚜껑과 색깔이 다를 경우, 또 이것처럼 빨간색, 흰색이 다를 경우, 이럴 경우에는 사실 그 자원화의 효율이 떨어져서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요즘 많이 소비되는 간편식 용기들의 경우, 이 같은 경우에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산소 투과율을 낮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뒤에 보면 아더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인데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이 사실상 되기 어렵습니다. 또 이런 생수통과 음료수통 같은 경우에도 다른 재질과 다른 색깔이 섞여 있습니다. 뚜껑과 몸통이 다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분리해서 배출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 또 이런 비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색깔이 들어가 있죠. 사실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 모두 안 된다고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이런 걸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투명한 걸 하고 나머지는 매립하고 말겠다. 뭐 이런 정도의 마무리였습니다. 네, 결국 일반 폐기물과 같이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다시 보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기준을 정리해 보면은 투명한 용기나 비닐 위주로 재활용을 하면 되고 뚜껑하고 용기하고 색깔이 다르면 뚜껑을 분리해서 버려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 그 뚜껑과 이건 재질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기 때문에 뭐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해야 사실 원래 재활용이 예.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 자원으로 분류가 되면 제대로 사용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지도 않은 게 참 아쉬운 상황인데요. 네, 제대로 분류를 내놓는다고 해도 다시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향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비닐 대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중국에서 비닐 수입을 중단하면서 빚어진 사태였는데 수출할 곳이 없어진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정부와 지자체가 어찌어찌 해결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국제 유가가 뚝 떨어지면서 재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새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값이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서 다시 만드는 것보다 저렴할 정도로 석유값이 떨어진 겁니다. 실제 한번 그래프 보시면요. 결국 음료수병에 사용되는 페트나 배달 용기 등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재생원료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한 20% 가까이가 떨어졌는데요.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재활용 업체들이 떠맡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갔던 폐기물 운반 업체의 경우 돈을 받고 팔았던 폐플라스틱을 이제는 돈을 주고서도 가져가달라고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곧 매출 피해로 이어졌고 대부분 업체들이 올해 3월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수거 계약이 끝날 때쯤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 차에 1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차에 10만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한 3월부터는 가져오지 않는다고들 모는 사람들이 하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뭐 일반 쓰레기도 모자라서 이 재활용 대란도 우려가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대안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그 분리수거 효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비닐과 플라스틱을 내놓을 때는 되도록 투명 플라스틱을 별도로 분류해서 재활용 자원으로 쓰일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배달 용기는 세척을 하고 페트와 비닐 등 종류를 철저하게 나눠야 합니다. 여기에 기업들도 나서야 하는데요. 용기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등 사용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써야 한다면 재활용 단계까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기업들의 변화에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생산자 책임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의 생산자는 일부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그 수준을 높여서 실제 기업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실제 재활용이 안 되더라도 그냥 돈만 내는 것으로 그냥 자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단순히 돈으로 이 문제를 때우고 갈 것이 아니라 진짜 재활용이 되도록 실질적인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를 앞으로 좀 보완해 가야 되겠죠. 네, 들으신 것처럼 무엇보다 쉽게 쓰고 버리는 것에서 그칠 뿐만 아니라 내가 버린 쓰레기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네, 시민들 한 명 한 명의 정말 참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려되는 쓰레기 대란 관련해서 이 내용 취재한 박기환 기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